저희가 여기 볼 차례예요. 세이프 인터 이동 관련. 여기 밑에 워크시트 바로 가기 키. 그래서 워크시트 바로 가기 키 보시면 엑셀에서 저희 저번 주에 요거까지 했었죠. 여기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씨 치고 뭐 누르고 엔터 치면 똑같은 글씨가 다 들어간다고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그래서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채로 엔터 치시면은 똑같은 글씨가 어떻게 되세요? 다 들어가지죠. 그래서 요게 그 얘기입니다.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알트 엔터도 꼭 알고 계세요. 동일 셀 내에서 뭐 할 때요? 줄 바꿀 때인데 요게 뭐냐면 우리 엑셀은 칸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트 엔터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엑셀 쓰실 때. 요거는 한 줄에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셀 안에다가 여러 개 넣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알트 뭐라 그래요? 엔터.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는 요 화면을 워크시트라 그래요. 요 작업하고 있는 시트를 무슨 시트라 그런다고요? 워크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시트 1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뭐라고 나오세요? 시트 1.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은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새 시트 만들 때 쓰는 버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은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하고 컨트롤 페이지 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업은 이전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다운은 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실 때 여기 나와 있죠.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할 때는 페이지 다운. 근데 이게 좀 반대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이 다음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시트 1 있잖아요. 시트 2로 가면 일반적으로 페이지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선 페이지 뭐예요? 다운해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다음 걸로 이동하고 전 걸로 이동할 때는 페이지 뭐예요?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 부분은 좀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프트하고 컨트롤은 꼭 알고 계십시오. 시프트 컨트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프트 클릭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프트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동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을 여기 컨트롤 누르고 하면 뭐가 돼요? 복사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이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사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컨트롤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많이 돼요? 복사가 많이 됩니다. 근데 복사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아무데나 1 쳐보세요. 몇 쳐보시라고요? 1. 원래 일반적으로 컨트롤 누르고 끌고 가면은 복사가 맞거든요. 복사가 맞는데 희한하게 여기 밑에가 채우기 핸들이라 그랬죠. 까만 십자가. 그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요, 끌고 가시면 1씩 늘어나요. 뭐 누르고 끌고 가시라고요? 컨트롤. 근데 나머지는 다 복사예요. 근데 이 숫자만 컨트롤 누른 채로 끌고 가시면 이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씩 늘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5를 쳐도 상관없어요. 5 치고 끌고 가면 여기 까만 십자가가 채우기 핸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끌고 가시면 무조건 1씩 늘어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럼 복사돼요.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하는 역할이 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컨트롤이 하는 주 역할은 뭐라고요? 복사하고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Shift F11이 새 워크시트 삽입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Shift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연속된
부분 지정할 때. 네. 그 다음에 컨트롤은 연속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네. 떨어진 부분 지정할 때. 그래서 언제 컨트롤 누를 거냐, 언제 시프트 누를 거냐. 그래서 연속적인 거는 시프트 누르고 선택하시면 범위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 버튼으로 사용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런 거 잘 내요. 컨트롤 누르냐 시프트 누르냐 이런 것들의 차이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잘 내니까 여기 컨트롤하고 시프트 있는 거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무슨 표시줄이라 그랬어요? 상대 표시줄. 그래서 범위 지정하면 요 밑에 이렇게 뭐 숫자나 최소값이나 최대값 이런 거 나온다고 했었죠, 저번 주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부터 볼게요. 시트 보호. 여기 위에 검토 좀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 뭐라고 있어요? 검토. 검토 탭 누르세요. 그래서 검토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어요. 무슨 보호라고 있어요? 시트 보호. 그래서 시트 보호는 이제 잠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넣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암호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트 보호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선택만 됩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를 하시면은 거기에선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게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무슨 보호라고 그래요? 시트 보호라고 해요. 그래서 암호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트 보호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 시트를.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서를 전체적인 문서를 통합문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검토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검토에 그 다음에 변경 내용에 무슨 문서라고 있어요? 통합문서 보호. 요 바로 옆에 있어요. 시트 보호 옆에. 그래서 여기에서 암호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는 아예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요건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통합문서 보호 누르시고 암호 치시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문서 열 때 있죠. 문서 뭐 할 때요? 열 때. 그때 또 뭐를 누르셔야 돼요? 그 암호를 넣으셔야 그거 이제 요 안에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서를. 그래서 실행할 때는 한 번 눌러서 암호 넣으시면 되고 해지할 때는 한 번 더 누르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런 거 만들 때는 암호를 넣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잘 봐두셔야 돼요. 구조를 체크하면 요거 눌렀을 때 여기 구조 있죠. 구조를 체크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탭셋, 숨기기 취소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넣는, 삽입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못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시트 보호는요, 입력 자체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트 보호는 입력 자체를 막아버릴 수가 있는데, 통합문서 보호는 전체적인 틀만 못 바꾸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편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시트 보호는 안에 있는 내용을 아예 못 바꾸게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통합문서 보호는 이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못 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셀 같은 거 필요하면 여기에서 삽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뭐 할 수 있죠? 삭제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통합문서 보호를 하시면 여기에서 통합문서 보호를 하시면 여기에서 잠시만요. 원래 안 돼야 정상인데. 입력은 되고
원래 안 돼요. 정상인데 이런. 그러니까 입력 같은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제 거에 문제가 있는지 이건 한 번 더 테스트해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다시 깔았더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창제어라고 있어요. 위에 보기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위에 보기 누르시면 여기 이제 창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띄우실 때.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창을 놓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화면을 여러 개로 고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요거 잘 나와요. 틀 고정. 무슨 고정이요? 틀 고정. 요게 뭐냐면 요거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B2에다가 구분, 그 다음에 뭐 금액, 그 다음에 뭐 이름, 그 다음에 뭐 단가, 이런 거 한번 대략적으로 적어 보세요. B2에다가 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름에다 뭐 홍길동, 그 다음에 뭐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요 틀 고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고정시켜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그 항목 부분이 보여야 될 때 있잖아요. 내가 등록하는 건 많고, 그럴 경우에 이제 쓰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 틀 고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틀 고정을 누르시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요 셀 포인터가 있는 요걸 셀 포인터라 그래요. 두꺼워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셀 포인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하고 위에 기준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요 부분은 계속 고정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고정은 되는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고정시킬 때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셀 포인터라 그래요. 그래서 고정을 하시게 되면 셀 포인터의 그 위쪽과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 금액하고 이름하고 단가는 보고 싶어. 그러면 금액 밑에서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거를 이제 고정으로 해서 뭐 하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봐보세요. 그래서 틀 고정을 누르시면은 요거 눌렀을 때 요 셀 포인터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선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선 그어지죠? 왼쪽에 선 그어지죠.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을 때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구분, 금액, 이름, 단가는 안 없어지죠? 그래서 말 그대로 틀을 뭐 해놓고 보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고. 근데 이런 기능이 왜 있냐면은 저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칠 때 이걸 계속 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위에가 뭐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다시 위에 가서 또 봐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 위에만 해놓고 싶어 그러면 요럴 때는 여기 부분에서 틀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요 위에 부분은 어떻게 되죠? 안 없어지고 계속 고정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칠 때 이 부분이 그분이구나, 이 부분이 이름이구나, 이런 걸 알기가 좀 더 어때요? 수월하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틀 뭐를 시키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모드 정렬은 어떨 때 쓰시는 거냐면은 이제 창이 여러 개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창이 뭐냐면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만약에 이런 창들을 여러 개 띄워놓고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를, 모니터를 여러 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정렬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원하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보시는 게 가능해요. 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대신 창이 몇 개 이상 띄어져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띄어져 있을 때 내가 작업하다 보면 나는 이거를 좀 같이 보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로 보고 싶으시면 가로 하시면 이렇게 이제 가로로 해서 네,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제게 지금 화면이 커서 그래요. 아니면 바둑판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내가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 쓰는 게 뭐세요? 보기. 그래서 말 그대로 보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쪽 파트는. 근데 요거 많이 써요, 틀고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란히 보기라고 있는데 요거는 2개의 통합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볼 때. 네, 그 다음에 숨기기는 뭐 할 때요? 말 그대로 숨길 때. 그리고 요거 많이 씁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창 나누기하고 뭐요? 고정. 네. 첫 번째로 이제 창 나누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에 나누기. 네. 창 나누기 보시면은 하나의 창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화면 자체를 여러 개로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 나누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가지로 모아질 수도 있어요. 나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누기는 요 화면 자체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따로 이제 한 화면에서 따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나누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하나의 창을 여러 개의 창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고정은 특정 행위나 열을 뭐 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잘 봐주세요. 몇 개까지 나눌 수 있어요? 4개. 그 다음에 창 나누기나 틀 고정은 인쇄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왜 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이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개의 화면처럼 써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무조건 뭐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모니터가 2개, 뭐 3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 자체 내에서 그 모니터를 여러 개처럼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4개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쇄할 때 요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화면에서 보기 편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봐주세요. 제가 아까 고정시킬 때 요걸 셀 포인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셀 포인터의 왼쪽하고 어느 쪽이 고정되는 거라고요? 위쪽. 이건 자동이에요, 무조건. 그래도 요 상태에서 여기 틀 고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위쪽하고 어느 쪽에 나와요? 왼쪽에. 요게 그겁니다. 그래서 셀의 왼쪽과 위쪽이 고정된 이런 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을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XL, S, X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매크로라는 걸 하는데, 매크로를 하게 되면은 XLTM이라고 떠요. 그리고 매크로가 들어가면은 꼭 시작할 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거 잘못 쓰면 고장날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라는 식으로 컴퓨터에서 먼저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매크로 자체 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써있는 것들은 시작을 할 때 컴퓨터에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XLS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3 버전까지는 XL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장을 해서 다른 회사에 보낼 때 요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웬만하면 2003 안 쓰는데 아직도 옛날 거를 혹시 쓰고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보내드릴 때는 꼭 여기 저장하실 때, 우리 저장하죠? 그래 저장할 때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옵션 있어요. 여기 옵션에서 옛날 거 쓰는 분들한테 보내드릴 때는 꼭 요걸 누르셔야 돼요. 97에서 몇이요? 2004. 네, 요즘 웬만하면 97에서 2004 안 쓰긴 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메일로 해서 아니면 뭐 카톡으로 해서 보냈더니 자기네가 안 읽힌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2개예요. 하나는 너무 옛날 걸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 엑셀 프로그램이 뭐 할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죠, 막말로. 그래서 너무 옛날 거 쓰시는 분들은 요걸로 바꿔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97에서 2003에는 XLS 3개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버전에는 끝에 뭐 하나 더 붙었어요? X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볼게요. 3번. 거기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3번 보시면 다음 중 보기 탭의 창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면 말 그대로 2개의 문서를 같이 뭐 하는 거죠? 나란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숨기기를 하면 워크시트가 숨겨지는 게 아니고 통합 문서가 숨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여기 숨기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거 문서 자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숨기기 뭐를 하셔야 돼요? 취소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워크시트를 숨기는 게 아니고 문서 자체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나누기 취소하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보시면 나누기 하시면은 요 선이 더 두껍게 나오거든요. 잠깐 여기 봐보세요. 틀 고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좀 진하게 나오고, 여기 나누기를 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두껍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취소하는 방법은 한 번 더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 두꺼운 데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무슨 클릭하셔도 된다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진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하나면에 모두 표시할 수 있는데 몇 개까지 된다고요? 4개까지. 그리고 인쇄할 때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거 두꺼운 것들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그리고 여기 15%라고 되어 있죠. 15%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20개, 20개씩 나와요. 몇 개씩 나온다고요? 20개, 20개씩. 그러면 20개에 15%면 몇 개죠? 3개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 쪽에서 대략 몇 문제 출제된다? 3문제 출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라고 되어 있으면 몇 문제요? 1문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항상 스프레드시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쪽이에요. 함수 쪽. 이론도 함수 쪽에서 한 6, 7개씩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엑셀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예요? 함수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기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 문자 데이터라고 있는데 여기 엑셀에다가 문자를 치시면 왼쪽에 붙어요. 어느 쪽에 붙는다고요? 왼쪽. 그래서 글씨를 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1월 한번 쳐보시겠어요? 몇 월 치시라고요? 1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어느 쪽에 붙죠? 왼쪽에 붙죠. 네. 그러면 요거는 숫자다 문자다? 문자예요. 근데 그냥 1 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요거는 어느 쪽에 붙어요? 오른쪽에 붙어요. 그럼 요거는 숫자 데이터죠. 그 뜻이에요. 숫자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숫자 데이터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문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요거를 만약에 숫자로 인식하면 안 돼.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숫자를 치실 때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치고 1을 치면 왼쪽에 붙어요. 한번 해보세요. 못 치고 엔터 치시라고요? 작은 따옴표 치고 숫자 치고 엔터 치시면은 그냥 칠 때는 오른쪽에 붙는데 작은 따옴표 붙이고 치면 어느 쪽에 붙어요? 왼쪽에. 참고하시고. 여기에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셀에 2줄 이상 넣을 때에는 무슨 엔터요? Alt 엔터.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고 똑같은 글씨 치실 때에는 무슨 엔터요? 컨트롤 엔터.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범위 지정할 때 뭐 누르고 범위 지정하면 떨어져 있는 거 되죠?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여러 개 선택하신 다음에
커마를 치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렇게 똑같은 글씨를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는 같은 글씨를 어떻게 할 때요? 여러 군데 넣을 때.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 할 때에는 컨트롤 엔터고, 붙어 있는 거 할 때, 연속적인 거는요, 시프트. 시프트하고 커마라고 컨트롤 엔터 하시면은 똑같은 글씨가 다 가능하다. 참고해 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붙어요. 어느 쪽으로 붙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요거 잘 봐두세요. 하다 보면은 이건 뭐 시험에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희 앞으로 이제 실기할 거잖아요. 그럼 실기하다 보면 요거를 종종 보실 거예요. 샵샵샵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숫자나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샵샵샵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칸이 넓다 좁다? 좁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칸만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수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 표시하거나 아니면 괄호로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칠 때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치죠. 네. 근데 가로하고 10 쳐도 요거를 음수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하고 쳐도 된다고요? 가로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가로로 해요? 마이너스로 해요? 마이너스로 많이 칩니다. 그래서 가로하고 숫자 쳐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뭘로 인식을 한다고요? 네. 마이너스로, 음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음수를 인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빨간색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옵션에서 빨간색으로 해서 요거는 음수다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 넣는 방법은 앞에다가 뭐 붙이라고요? 0.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을 넣고 싶어. 그러면 0 치고 한 칸 치고 이렇게 치시면 분수로 인식이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분수로 넣으실 때는 앞에다 뭐 붙인다고요? 0 치고 한 칸 치고 분수 넣으시면 돼요. 뭐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렇게 치시면은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분수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넣으라고. 예제가 0에 4분의 3 치면 요건 프로그램에서 4분의 3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 쓰시는데, 날짜 쓰실 때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이 4월 22일이죠. 그러면 04 빼기 2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04 슬러시 2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날짜 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픈이나 뭘 쓰면 돼요? 슬러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넣을 때에는 안에다가 뭐 넣어야 돼요? 콜론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12시간제로 넣고 싶으시면 아침이나 오후를 넣으면 돼요. 오전, 오후를. AM이나 뭐 넣으면 돼요? PM 넣으면은 12시간제로 표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몇 시간제로 표시가 돼요? 24시간. 그리고 요거는 알고 계세요. 이건 시험에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건 실무에서 쓸만해요. 오늘 날짜 넣으실 때는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채로 그 엔터키 앞에 세미콜론 있어요. 세미콜론 누르시면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오늘 날짜가 뜹니다. 그래서 뭐 누르고 세미콜론 하시라고요? 컨트롤. 성공하세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와 한자인데, 특수문자 넣으실 때는 우리 자음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걸 하시고 뭐 누르세요? 한자키 누르시면은 특수문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 그냥 한글 치신 다음에 무슨 키 누르시면 돼요?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거 지금 한 대가 그 상황인데 한자키 누르고
자음 치고 한자키 눌렀을 때 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컴퓨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한 대인가 두 대인가가 종종 그러는데, 이거 제가 해보니까 그럴 때에는 뭔가 이상할 때, 우리 그럴 때도 있어. 어떨 때도 있냐면 한영키 누르는데 한글에서 영어로 안 바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그 시간하고 날짜 있잖아요. 요 앞에 한글로 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뜨더라고요. 꼭 보면. 네, 그거 눌러서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강가라고 있어요. 그 밑에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제가 나중에 다른 컴퓨터 지금 그렇게 뜨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기 변경이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보기 변경 누르시면. 여기 스크롤바 원래 내려서 보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기 변경 누르셔서 보시면 되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있죠. 요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취소할 때는 항상 뭐 누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수식. 그 다음에 수식 보세요. 우리가 항상 수식을 넣을 때는 는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산할 때 뭐 먼저 칠 거예요? 는 먼저 칠 거예요. 그래서 는 치면은 뭐 할 거다? 계산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 편집 방법, 데이터 수정이 있는데 요건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뭐 생겨요? 커서 생겨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무슨 클릭한다? 더블 클릭한다. 그 다음에 요 위에를 수식 편집줄이라 그래요. 수식 입력줄이라고도 하고 편집줄이라고도 하고, 여기 위에다가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커서가 떠요. 그래서 요 방법이 있고, 단축키는 뭐가 있냐면 F2. F2 누르면 여기 커서가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커서 뜨게 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뭐 누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F2.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를 권장드리기는 해요. 수식 입력줄. 왜 여기 권장드리냐면 함수 때문에. 우리 함수할 때 여기에서 많이 고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을 권장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지워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아니면은 전부 다 지울 때는요. 요것도 좀 알고 계세요. 여기 홈 눌러보세요. 홈.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에 그 지우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무슨 지우기라고 있죠? 모두 지우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우시면 됩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그걸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셀의 이동 및 복사.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때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셀 포인터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셀 포인터. 그래서 글씨 있는 데다 클릭하시고 요 셀 포인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네 방향이 되세요. 몇 방향이 되세요? 네 방향. 그 네 방향의 의미가 뭐냐면 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뭐가 돼요?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동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두리에서 클릭한 채 가시면 되고,
복사할 때는 이동하고 똑같은데 버튼만 뭐를 누르고 가세요? 컨트롤. 그래서 방법은 똑같은데 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되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복사 밑에 있는 숨겨진 행이나 열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D하고 E 범위 지정해 보세요. D하고 뭐요? E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우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밑에 숨기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숨기기. 그래서 숨기기 누르시면은 숨어집니다. 근데 숨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몇이 되는 거라고요? 0. 그래서 이거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 아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건 기본적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A 다음에 B점, B 다음에 C점, C 다음에 뭐예요? D점. D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티가 좀 확실히 납니다. 순서가 뭐예요? 안 맞아요. 일부 건너뛰었어. 그러면 그거는 숨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숨겨놓은 거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서 늘려요. 크기를. 이렇게 잡아서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 없어진 거 사이에서 범위 지정을 다시 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클릭하시면 여기 숨기기 뭐라고 있죠? 취소. 요거 누르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요거는 안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요 부분은 나오지 말아야 돼. 프린트 할 때 나오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프린트 할 때 숨겨버리면 돼요. 숨기기 하면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프린트 했을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숨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단가표가 여기 있어. 근데 이거는 남들한테 인쇄해서 보여주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요 위에서 숨기기 하시면 돼요. 왜냐면 프린트 했을 때에는 설정을 안 잡아주시면 이 위에 영어는 안 떠요. 그럼 내가 숨겼는지 뭐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숨겼을 경우에 숨겨진 영역도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여기에다가 긴 공세에다가 1, 2, 4, 그 다음에 옆에다가 4, 5, 6 쳐보세요. 이렇게 6개만 1, 2, 3하고 4, 5, 6을 한번 등록해보세요. 네. 그 숨기기 해놓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숨기기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는 잘못된. 여기에서 잠가버리면 돼요. 어디였냐? 검토 쪽에서 여기 통합문서 보호 있잖아요. 거기에서 잠가버리면 숨기기 같은 거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줄 때 파일로 주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만지는 거 싫으니까 뭘로 줘요? PDF 파일로 많이 주죠. 모르시는 분은 파일 주세요. 그럼 이거 통으로 주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남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 거 바꿔서 조금씩 계량해갖고 쓰면 뭐 이게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진짜 노력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내 거 갖다가 뭐 조금씩 바꿔갖고 써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여기에서 시트 보호나 통합 문서 보호로 해서 막아버릴 수는 있어요. 여기 1, 2, 3, 4, 5, 6 치셨죠? 4, 5, 6 범위 지정하시고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그리고 엑셀은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옆에가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1, 2, 3 범위 지정하시고 붙여넣기를 할 건데 컨트롤 V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눌러보세요. 붙여넣기. 여기 누르시면은 아니면 우클릭 하셔도 돼요. 우클릭 하시면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떠요. 아니면 여기 누르셔도 돼요. 똑같아요.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아니면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하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뜹니다. 그거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붙여넣기를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붙여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만 넣을 수도 있고 값만 넣을 수도 있고 연산해 보시면 여기 더하기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더하기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더해져서 나와요. 우리 아까 여기에 1, 2, 3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4, 5, 6 복사 떠서 붙여넣기 할 때 뭐를 설정했죠? 더하기 설정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랑 더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는 이유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설정을 세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붙여넣기 할 때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엑셀 자체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넓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뭐 한 것만 쓰죠? 네, 할 줄 아는 것만 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붙여넣기라 그래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수식, 값, 서식, 메모, 유효성 검사, 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렬 바꾸는 것도 돼요. 이게 뭐냐면 요 행렬 바꿈이 요거를 옆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려서 붙여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행렬 바꿈 하시면 요렇게 옆으로 돌려서 붙여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행이 줄이고 열이 뭐라 그랬죠? 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줄과 칸을 반대로 해서 돌려서 붙여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을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잘 알고 계세요. 자동 채우기. 채우기 핸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채우기 핸들이에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진한 네모 있죠? 거기에다 올려놓으시면 무슨 십자가 돼요? 검은 십자가. 검은 십자가가 되면은 거기를 이제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엑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채우기 핸들이 있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한글에도 있긴 있습니다. 한글에서도 이런 건 가능해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에서 숫자 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이거 범위 지정하고 A 누르면 1, 2, 3, 4, 5 돼요. 한글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되는 게 되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다가 2개 치고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누르면 돼요. 여기 우클릭 하시면 여기 A가 어딨더라. 여기 또 빠지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누르시면 된다고요? A. 그래서 요건 한글에서만 돼요. 한글에서 표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 엑셀 자체에서는 요거보다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뭐 1월, 2월도 되고. 그래서 채우기 핸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컨트롤 누르고 하면 숫자는 몇씩 늘어난다 그랬어요? 1씩 늘어나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숫자나 문자, 날짜 같은
여러 형식의 데이터 계열을 빠르게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요건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속된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1, 3, 5, 7, 9, 뭐 2, 4, 6, 8 이런 식으로 홀수나 짝수 아니면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연속된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 뭐라고 있죠? 지정. 네. 사용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용자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건 실기 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데이터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복사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1 치고 그냥 채우기 핸들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복사. 근데 1, 2, 3, 4, 5로 만들고 싶으면 뭐 누르고 채우기 핸들 하시라고요?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은 이렇게 1, 2, 3, 4, 5, 6으로 해서 숫자로 1씩 증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개 넣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예 공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2 치면은 아이고 또 왜 이래. 그리고 요거 잘 봐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시험 실기하고 연관성이 되게 큰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2 쳤거든요. 몇 쳤다고요? 2. 근데 이렇게 딴 게 뜰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 자리에 설정이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여기를 보세요. 제 거 지금 여기 뭐라고 떠있죠? 네, 날짜기 때문에 여기 2를 쳤을 때 날짜가 1월 2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1900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1을 날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1900년 1월 1일이 떠요. 우리 지금 몇 월 며칠이죠 오늘? 4월 22일이죠. 그러면 이걸 날짜로 바꾸잖아요. 여기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날짜가 아니라 날짜를 일반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45,404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그 이후로 며칠 지난 거예요? 45,404일 지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 기본 자체가 1900년 1월 1일부터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1999년 12월 31일 날 그 얘기 있었잖아요. 2000년 되면 지구가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네. 왜냐면 아직 2000년이 안 됐었잖아요. 왜냐면 컴퓨터 기본 세팅이 1900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요렇게 뜰 때가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날짜로 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떠. 그럴 때는 여기를 일반으로 바꾸세요. 그럼 이렇게 2로 떠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연습하다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다가 날짜를 한번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셀 자체에서 요 칸을, 요 셀 자체를 날짜로 지가 알아서 바꿔버려요. 네. 근데 날짜인데다가 내가 다른 걸 쳐버리면은 이게 자동으로 날짜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 위에 일반을 보세요. 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근데 왜 나중에 또 하냐면 되게 자주 생겨요.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문자는 무조건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혼합 데이터 잘 봐주세요. 시험에 나오면 혼합 같은 거 잘 냅니다. 그래서 혼합이 뭐냐면 숫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문자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1월, 2월, 3월 같은 거. 아니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가 1이라고 쳐보세요. 가 몇이요? 1. 그러니까 숫자하고 문자하고 같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 숫자만 1씩 늘어나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으면 숫자만 뭐하자? 늘리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뭐가 된다고요? 1씩 늘어나요. 근데 복사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른 채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컨트롤 누르고 끌고 오면은 1씩 늘어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복사가 되세요.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 날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여기에다 만약에 오늘 날짜를 친 다음에 오늘 날짜 치고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은 며칠씩 늘어나요? 하루씩.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4월 치고
밑에다 5월 치면, 예, 4월 다음 몇 월이죠? 5월. 그럼 이렇게 1개월씩 늘어나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들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쉽게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원 플러스라 그래서 날짜 형식의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 쳐보세요. 빈 공간에다가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2일이죠. 그래서 날짜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세요. 채우기 핸들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날짜가 뜹니다. 날짜가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리고 요 밑에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떠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옵션이 다양하게 뜹니다. 그래서 평일 단위로 채울 수도 있고 월 단위로 늘릴 수도 있고 연 단위로 늘릴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옵션만 뭐 해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가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라 그랬죠. 평일 단위 채우기. 왜냐면 우리는 회사 가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말에 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일하는 회사 다녀봤으니까 평일에 쉬고. 그래서 대부분 근데 회사가 평일날 일하잖아요. 그래서 날짜 넣을 때 대부분 뭐 넣죠? 평일 넣죠. 그럴 경우에는 범위 지정하고 평일 단위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뭘로 바뀌어요? 평일로 바뀌어요. 27일하고 28일은 주말이잖아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런 걸 이런 걸 하시려면 요걸 아셔야 돼요. 옵션.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저도 예전에 한번 회사 갔다가 충격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수준은 요 정도구나 라고 한번 안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옵션이 있다라는 걸. 근데 그 회사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다 엑셀을 배우긴 배웠는데 뭐만 배웠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본인이 쓰는 거 빼놓고 새로운 게 하나라도 나오잖아요. 그럼 못해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죠. 10년, 15년 더 되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이거 몰라갖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회사 가셔서 잘난 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한두 개씩 알려드리다 보면은 뭐만 이상하면은 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까진 괜찮아. 여기에서 오버가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일이 누구께 되어 있어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더 한다 그래서 월급 더 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그거 잘못했다가 피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랬고 남들 못하는 일 제가 가져다 다 했거든요. 나중 돼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7시 반, 8시면 퇴근하는데 전 그 회사 다닐 때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근데 10시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막차라. 막차 타고는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거 못하면은 찜질방 가서 자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죠. 왜냐면 이게 어느 순간 과부하 걸리거든요. 옆 사람은 7시면 가는데 난 맨날 9시, 10시에 가야 돼. 그리고 그것도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는 거라고는 사람들 인정밖에 없는데 뭐 인정받는다고 뭐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잠깐 쉬었다 40분에 요거 나머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또 실기 잠깐 할 겁니다.